자, 경찰이 과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담당 수사관들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화성 8차 사건과 이춘재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초등생 실종 사건에 담당 수사관들을 경찰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이 해당 수사관들을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에요. 입건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사실 이춘재가 자백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뒤늦게 입건을 하긴 했지만 당시에 경찰은 학계와 법조계의 자문을 구하고 입건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론이 많았는데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입건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입건 즉 수사의 개시는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대상자를 입건하는 것이 수사 개시 권한의 남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예. 입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강제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압수수색도 할 수가 없고 체포, 구속 등 일정한 수사에 수반되는 수단들을 사용할 수 없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봐야 되나요? 단순한 진술 조서의 형태를 피의자 신문 조서로 바꾼다는 것 외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화성 8차 사건 또 그리고 지금 실종됐던 어린 아이 네.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이춘재가 살해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게 벌써 이제 30년이 지난 일들이에요. 이제 과거 기억을 거슬러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지금 기억을 거슬러 가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현장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시신조차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증거물도 당시에는 있었으나 일부 증거물들은 상당 부분 유지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제 그 89년도에 이제 그 8살 어린이가 실종이 됐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경찰은 실종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발견이 안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몇 달 후에 12월 달에 5개월 뒤에 유류품이 다 발견이 됐어요. 옷가지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정액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범죄 피해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그와 같은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왜 안 알려줬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실종 사건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이 있는데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왜 그럼 이런 상황을 보고를 안 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이제 부모님이 상당 부분 좀 안타까운 호소를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입건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겠으나 부모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좀 무리한 입건이라도 해서 당시에 어떤 경위로 지금 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설명을 해야 될 의무 같은 것은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 이제 8차 화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존재하시죠. 재심 청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수사관들을 조사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근데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기억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 내지는 허위로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라는 게 장기 기억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 씨가 자백을 하기에 이르는데 참여했던 수사관들은 당시에 아마도 틀림없이 그것으로 성과를 인정받아가지고 특진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특진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잊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일단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진술을 하느냐 정직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기억에 손상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지금 재심이 청구가 돼서 사법부에서 이제 판단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윤 씨가 재심을 청구한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즉 이춘재가 자백을 했고 그 자백에 부합하는 경찰 조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죠. 둘째는 경찰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인데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로 재심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 가혹행위로 인해서 유죄가 인정되고 그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증명의 정도가 확정 판결에 준할 정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씨 측에서도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을 법정에 불러내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재심 신청을 했다고 모두 재심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재심 개시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은 사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증거가 신규 또 명백하다는 판단이 충분히 드는지 그리고 당시에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하였는지를 법원이 사실 조사를 먼저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